네, 코스피의 1%대 하락으로 또다시 조금 무서우시죠? 지난번에 급락을 본다면은 이 정도의 하락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또 계속 끝없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.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의해봐야 되는 건지 혹은 과감하게 사도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.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봤고요.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끝모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 TV입니다. 주가를 보니까 정말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궁금한데 리포트를 보니 뭐 콘텐츠 강화하면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BJ와 별풍선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쌍방 소통이 가능한 네. 채널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잖아요. 그렇죠. 엄밀히 따지면 이 시장의 최초의 이런 방송, 개인 네, 방송 맞아요. 그 업체였죠. 네. 유튜브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사업을 시작했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전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주가가 뭐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한 70% 정도 하락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도 뭐 50% 이상 하락을 좀 했는데 첫 번째는 리오프닝 역설인 것 같아요. 이번에 구글도 보면은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급감했다라는 것이 1분기 실적에 확인됐었던 게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컨텐츠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덜 보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영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아프리카 TV는 이제 매출이란지 뭐 광고 수익은 뭐 늘어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TV는 유튜브가 고민이고 유튜브는 틱톡이 고민이고 무슨 얘기냐면 먹이 사슬인가요? 네,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규제 못한 게 틱톡이라고 합니다. 틱톡이 엄청난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는 반대로 유튜브라는 것이죠. 유튜브가 많이 시청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그 시장은 커지고 있고 또 현재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좋은 콘텐츠는 결국에는 큰 시장에서 또 좋은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부분들. 뭐 지금은 솔직히 제가 아프리카 TV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보다 뭐 덜 하겠지만 예전에 보면 유명한 BJ가 유튜브로 옮겼다 뭐 이런 얘기 막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소비자 접근성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뭘 검색을 해야 돼요. 만약에 어디 맛집이다. 네. 혹은 어디를 가야 된다. 혹은 무엇을 조립하는데 잘 힘들다. 그러면 예전에는 블로그 검색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유튜브, 블로그였죠. 네, 근데 지금은 유튜브 검색해요. 네, 맞아요. 유튜브 검색하면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프리카 TV는 좀 이제 한정된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네.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컨텐츠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좀 접근을 좀 많이 못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재가 조금 아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전에 처음에 유튜브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쏠릴 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유튜브 수익도 내고 아프리카 TV 수익도 내고 두 개 네. 같이 내는 바람에 오히려 예상보다 더 선전했던 게 아프리카 TV였거든요. 네. 근데 점점 추세가 이제는 긴 방송보다는 좀 짧은 그쵸. 쇼츠로 가다 보니까 네. 틱톡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쇼츠가 생겼잖아요. 네.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고 아프리카 TV에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리오프닝이 됐단 말이죠. 네.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시청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럼 당분간은 좀 떨어지게 될까요? 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약간 BJ 중심의 컨텐츠가 좀 너무 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
결국 이제 BJ가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여러 부분들이 약간 논란거리도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또 그거 중심의 컨텐츠 시장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양한 부분에서의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.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그런 것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단기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 결국에는 작년 저점 언저리까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작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좀 그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아프리카 TV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사실 이 주가도요. 원래 10,000원대, 그러니까 5만 원, 6만 원 이렇게 하던 게 10만 원 넘기고 네. 막 고공행진을 했었잖아요. 지금부터는 추세적인 하락을 이탈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건지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? 저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. 그러니까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, 네. 계속해서 지금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, 또 하나가 급락이 없다고 해서 또 급등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조금 솔직히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네. 반등시의 비중을 줄이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. LG생활건강 중국발 훈풍이 붑니다.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내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좀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참 화장품은 이 중국이라는 그 가장 큰 소비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네. 이거를 좀 고리를 끊어내면, 아니 뭐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고리를, 치중되어 있는 고리를 좀 다양하게 한다면 네. 화장품주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호재일 것 같은데, 아직까지 너무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. 뭐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화하려고 하고는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을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조금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이번에 중국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었죠. 원래는 그 한 2에서 3주 정도 네. 이제 격리를 해야 됐었죠. 입국을 하려고 했을 때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4, 5일 정도로 좀 줄었죠. 줄어들었죠.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도 뭐 봉쇄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이 6월 달에 뚜렷하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다시 볕을 보지 않겠냐,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데, 중요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. 중국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과연 주가가 하락했느냐,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K-뷰티가 예전만 못한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냐 본다라면 전 후자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번에 그 중국에서 보면은 쇼핑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작년에도 관군절이라고 하나요? 네. 11월 11일 그때도 보면 우리나라 브랜드 화장품 분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브랜드의 매출 그 순위가 예전만 못해요. 그 많이 좀 이제 중국인들도 맞아요. 이제 한국 제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다른 제품들을 좀 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고, 특히 유럽 제품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서 경쟁이 좀 약화된 부분이 좀 있고, 또 신흥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신흥국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색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색조 시장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조금은 성과가 이제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요즘은 많은 브랜드들이 또 밑에 추가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특히나 색조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,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색조 화장품들도 정말 많이 팔린다고 들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설 입지가 좀 줄어들고, 특히나 고급 후를 갖고 있는 LG생활건강의 자리도 위태롭지 않을까. 사실 후 하면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주가 상승 모멘텀은 없을까요? 저희 상승의 서망님이 화장품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네.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, 이런 그 낮은 진입 장벽을 무언가 바꿀 만한 모멘텀은요?
없나요? 지금 당장은 네. 솔직히 화장품 자체가 뭐 제가 남자라서 네. 잘 모르지만 그 점만큼의 여성분들이 막 구매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어, 뭐 직접 많이 구매하십니까? 저는 뭐 없으면 못 사니까. 근데 뭐 예전만큼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, 그러니까 네. 소비 개인 여성분들도 그쪽에 대해서의 제품 다양화 이런 부분이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일단俄乌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가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,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고가 화장품 시장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.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죄송합니다. 그래서 미국 북미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피지오겔이라든지 보잉카라든지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아무튼 뭐 이런 몇 개 브랜드를 좀 인수를 좀 공격적으로 했어요. 네.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뚜렷한 성과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 실적이 좀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. 요즘 중국보다는 필수 소비재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지 않을까요? 미 증시 영향도 있고 약간 코카콜라처럼 우리가 꼭 가져가야만 하는, 그러니까 돈이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소비 침체가 이뤄지고 있다니 화장품보다는 필수 소비재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도 있는데 LG 생활 건강을 포함한 화장품주들은 지금 비중 축소라는 게 맞는 걸까요? 네, 뭐 저는 일단 최근에 좀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만 어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, 그럼 자율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? 일단 뭐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다라면 주가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비중을 조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만 목표가를 주셨습니다. 80만 원. 거기에 도달한다면 비중을 축소해보자. 오늘 안타깝게 두 가지 상황실 모두 다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고요. 마지막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실적 준비하세요. BH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상당한 실적 성장이 예고된다. 목표가를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. 이 리포트 읽어보셨습니까? 읽어봤죠. 어떠셨습니까? 왜냐면 요즘에 증권사 목표 상향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. 맞아요. 네, 거의 다 하향하죠. 네, 거의 다 하향하는데 최근에 한 10개 내외의 상향한 종목군 중에서 이제 BH가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좀 읽어봤었는데, 네.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저도 예전에 BH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주요 업체들이 이 기판 시장을 좀 철수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고, 그것이 또 지금 공급망 충격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제품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, 그런 것들이 이제 BH를 상당히 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2,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거기다가 이제 차량 무선 충전 그 사업부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? 이 시장이 아주 크진 않지만 또 쏠쏠하게 수익성을 주는 사업부입니다. 지금 뭐 모든 차량에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두 군데, 그러니까 앞에 하나, 뒤에 뒷좌석에 하나 이렇게 무선 충전 그 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. 장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어떤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BH를 좀 매력적으로 좀 만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증권사들이 좀 목표가를 최근에 조금 상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BH가요, 뭐 전장 쪽에도 나가고 5G 쪽에도 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떠오르는 게 또 스마트폰이잖아요. 네. 근데 최근에 뭐 중국의 봉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뷰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. 네. 근데 왜 BH의 경우는 그에 의한 영향이 안 받게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한 요인이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무슨 얘기냐면 BH가 이제 삼성하고 애플이 주된 고객사거든요. 근데 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 아니겠습니까? 애플 뭐 힘들다 뭐 제품 디자인 뭐 이 모양이냐 뭐 그렇죠. 얘기를 해도 역대 최고치 판매 계속 하고 있어요. 뭐 애플 무너지면 다른 회사는 그렇죠. 오죽하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점유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애플량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 초에도 버텼었어요. 근데 반대로 또 말하면 삼성이 그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, 또 삼성이 하락한 이유가 IT 수요 감소에 따른 뭐 그 반도체 매출 감소도 있지만 삼성전자가
그 한 2주 전인가 얘기했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원래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엄청 늘리겠다고 말했었는데 하반기에 줄이겠다. 이제 뭐 2분기 지나고 나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 오더컷을 좀 내리겠다 얘기가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망감이 이제 BH에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BH의 주가 막판에 한 최근 2주의 하락은 뭐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었던 것도 있었고 뭐 그런 IT 수요에 대한 어떤 감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BH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증권가에서 요즘 웬만한 목표 주가를 잘 안 올리는데 BH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. 2분기 실적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 한 차례 조정을 받은 현재가 매수 적기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좀 어쨌든 낙폭과대 인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. 네.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. 이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말하는데 이게 실적 피크 아니야?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가이던스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실적 피크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가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삼성 이슈들 때문에 하락을 한 거면 저는 일단은 27,000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삼성 말고 애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좀 더 높게 평가가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뭐 29,000원, 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근 한 2주 전분에 하락했었던 27,000원 언저리까지 얼마나 빨리 반등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에 뭐 내가 이거 비중을 줄일지 아니면 더 끌고 갈지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BH 단기 목표 주가 27,000원. 2분기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피크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조금 더 해보고 과감하게 투자해보자. 일단은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. 네,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